안녕하십니까. 나이스아이의 이현주입니다. 오늘은 바이마 소싱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바이마에서 많이 팔고 있는 셀러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셀러는 한국의 셀러인데요. 자기 브랜드를 독점해서 팔고 있습니다. 바이마는 브랜드 등록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브랜드 등록이 되면 독점적으로 거의 자기만 팔 수 있습니다. 물론 브랜드 등록이 쉽진 않지만 이렇게 자기 브랜드를 등록해서 독점적으로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쇼핑몰이고요. 추정치입니다. 실제 이 셀러의 제품의 판매가 그리고 판매 수량을 봤을 때 현재 주문 실적이 99,000개 정도로 보이죠. 이걸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면 4년 전에 입점을 해서 약 현재 47억 정도 판매한 걸로 보입니다. 리셀러인 경우에는 바이마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나이키하고 아디다스, 뉴발 등 스포츠 의료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8년간 65억 정도로 보이고요. 12년 전에 입점을 해서 보면 현재 추정 매출이 한 56억 정도 됩니다. 그럼 연간 4억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바이마가 일반 판매 채널보다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판매 플랫폼입니다. 바이마는 지금 회원수가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상품 등록수는 6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는 18,000여 개가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보이죠? 유저 평균이 34세, 그리고 평균 금액이 24,000N, 우리나라 돈으로 24만원 정도 되는데, 평균 유저들이 현재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많은 구매를 이루는 구매층들이고, 그리고 평균 금액도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죠. 이 유저 평균하고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바이마 자체가 굉장히 수준 높은 마켓이고요. 그리고 고객들도 굉장히 수준 높은 고객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이마에서 팔아보면 판매자의 피해도 최소화시키고 또 구매자의 피해도 최소화시키는데 굉장히 엄청난 관리력을 쏟아붓고 있는 쇼핑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이마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고 대략 들어보긴 했지만 어떤 쇼핑몰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전 세계 셀러들이 일본 바이마에 상품을 팔고 있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일본을 제외한 한국의 셀러가 31%를 점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달리 해석을 하면 한국 셀러가 잘 팔 수 있는 여건의 플랫폼이라는 것도 다시 이제 반증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또 배송에 대한 품질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또 한국의 제품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한국 판매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바이마의 구매 고객들, 일본인들한테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바이마를 모르셨거나 또는 이제 막 바이마에 이제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출을 올리기에 유리한 판매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셀러들의 인기 상품들을 볼게요. 나이키하고 그리고 노스페이스의 화이트 라벨 이런 제품들이 한국 셀러들이 주로 팔고 있고 실제 매출도 이런 제품들의 매출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프라다가 1위고요. 그리고 나이키는 11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스페이스는 15위 정도 됩니다. 아까 18,000여 개의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바이마에 이제 막 진출을 한다 이럴 때는 이 소싱 전략을 잘 짜야겠죠. 두 가지로 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힘들지만 인기 상품 위주로 등록해서 파는 게 좋습니다. 인기 상품을 팔려고 하다 보면 가격 경쟁력이 워낙에 떨어지니까 이 제품 올렸을 때 팔릴까 하는 이런 걱정 때문에 이 제품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쇼핑몰에서 잘 팔리는 제품들을 같이 경쟁적으로 따라가야 잘 팔 수 있는 거고요. 잘 알지 못하는 제품들을 판매할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내가 바이마 이점에서 팔았을 때 매출이 늦게 뜨면 이제 바이마에 대한 열정도 식게 되고, 그리고 그 이유로 인해서 정말 괜찮은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약간 수동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결국은 좋은 기회를 잃고 마는 거기 때문에, 실제 판매를 할 때는 이렇게 인기 있는 제품들을 공격적으로 소싱하고 공격적으로 따라가서 파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인기 제품만 팔아도 좋긴 한데, 그럴 경우에는 실은 이제 가격 경쟁력이나 재고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많이 신경 쓰면서 팔아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럴 때 상품 소싱의 포트폴리오를 짤 필요가 있는데요. 틈새 상품, 그리고 나만 팔 수 있는 상품, 이런 상품도 물론 찾아내서 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지금 자기가 자기 상품 있는 경우에는 자기 제품을 등록해서 파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패션을 팔고 싶을 때는 지금 한국의 수많은 이 채널들을 활용해서 소싱하고 거기 있는 제품들을 바이마 올려서 팔면 좋고요. 다만 바이마가 상품 등록에 대해서 처음부터 소명을 요구할 정도로 상품에 대해서 또는 상품 구매처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하기 때문에, 특정 제품들은 또는 특정한 플랫폼에서 구매한 제품들은 바이마에 등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할 때 이 가능한 제품들, 또 하지 말아야 될 제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바이마의 그 까다로운 판매자 관리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어떤 셀러분이 제품 등록을 했는데 이 판매 기준에 맞지 않아서 출품을 정지했다라고 메일이 왔고요. 일주일 후에 판매자분은 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함으로 회원 자격을 취소했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이건 어떤 사례냐면, 권장 소비자가는 3만 원을 해놓고 판매자 실제 판매가는 15,000원 이렇게 해서 쭉 줄긋고 50% 할인 한 것처럼 하는 게 대부분 쇼핑몰에서 크게 제약을 안 하죠. 근데 바이마는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절대 하지 말아라 라는 취지로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에 실제 3만 원을 15,000원에 판다고 하면 실제 그 3만 원으로 파는 이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 해당하는 공식 매장에서 가봤더니 그 가격이 아니더라. 그러므로 당신은 불량하다. 그래서 이 제품은 출품을 정지시키겠고, 그리고 물론 이제 소명을 했겠죠. 좀 봐달라고. 그런데 일주일 후에 여지없이 회원 자격을 취소를 했다는 메일이 온 겁니다. 이렇게 바이마가 판매자 관리를 까다롭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또 사실 이렇게 판매자만 까다롭게 관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블랙 컨슈머들도 바이마는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어서, 바이마의 정책을 잘 알고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 이런 일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책을 잘 모르고 이제 운영을 했을 때 몇 년간 키웠던 이 내 계정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마, 특히 일본인 구매자들한테 이 판매자의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앞단에서 보셨겠지만 잘 파는 셀러들의 평점부터 시작해서 그 판매자의 판매 이력, 그리고 평점 내용까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구매자가 판매자의 신뢰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오랫동안 쌓았는데 사소한 실수로 계정을 정지당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판매하기 전에 꼭 숙지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내가 판매를 했을 때 정산은 어떻게 받느냐? 정산은 세 가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실제 일본의 계좌가 있어서 일본 계좌로 받거나, 두 번째는 한국 계좌로 직접 받거나,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 페이팔을 많이 아시죠? 이 페이팔이 글로벌 핀테크 회사라고 그러죠. 이 글로벌 핀테크 회사 중에 핑퐁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핑퐁이 바이마의 판매 대금을 대신 받아서 여러분의 통장에 입금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금 정산을 내가 직접 한국 계좌로 받겠다 하면 사실 한국 계좌로 외환 송금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외환 송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송금 수수료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일본 계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국으로 송금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글로벌 핀테크 업체를 이용해서 정산을 받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핑퐁이라는 회사에 가서 가입을 하고 그리고 핑퐁에서 만들어주는 그 일본의 가상 계좌를 받아서 바이마에 등록을 하면 바이마가 정산을 그 계좌로 해주고요. 핑퐁은 그 자기 일본 계좌로 들어왔던 그 비용을 1%의 수수료를 떼고 여러분의 한국 통장으로 입금을 해드립니다. 이때 저 밑에 있는 저희 추천 링크를 통해서 핑퐁에 가입하시면 1%에서 0.7%로 할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내가 받을 때 통장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계좌, 순수 개인 계좌죠. 이 계좌로 받을 수 있고, 또 사업자일 경우에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잖아요. 일반 과세자 계좌로 받아도 되고, 간이 과세 계좌로 받아도 됩니다. 이거는 한번 이렇게 등록하면 계속 이렇게만 받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계좌는 없을 수 있겠죠. 개인 계좌하고 사업자 계좌 두 개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요. 수시로. 이때 일반 과세자 계좌로 받을 때 그냥 계좌가 아니고 외환 계좌를 만들어서 그걸로 정산을 받으시면 내가 일본 바이마에 판 건 한국 제품을 일본에 수출한 거하고 똑같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판매 실적을 신고를 해서 수출 신고를 한 다음에 VAT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마에 본격적으로 제품을 등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내용들은 제 유튜브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놨으니까 이걸 보시면 상품 등록하는데 어렵지 않게 바로 등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이마 교육을 안내를 드리면 바이마의 A에서 Z까지 다 교육을 해드리는데요. 아까처럼 회원가입하고 그리고 본인 인증 받고 그리고 운영 능력 메일을 받아서 대응하는 방법, 소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판매 계산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상품 소싱은 어떤 방법으로 소싱하는 게 더 좋은지, 그리고 등록할 때도 뭐 주의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하고요. 그리고 등록을 했으면 이제 잘 팔아야 하잖아요. 그럴 때 판매 향상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특히 바이마의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해서 잘 파는 방법, 그리고 바이마가 아닌 그 아웃바운드 SNS를 통해서 바이마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실제 저희 최근에 수강했던 수강생분이 이렇게 바이마 판매를 위해서 인스타에 올릴 쇼츠를 직접 제작해서 이렇게 올릴 거라고 저한테 이제 보내준 내용입니다. 바이마에서 잘 판매하기 위해선 소싱도 잘하고 바이마에 있는 내부적인 판매 향상 툴을 이용해서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SNS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람들은 저희 사이트에 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사이트는 이 영상 소개글에 제가 추가를 해서 등록을 해 놓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마 소싱 관련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